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정호 수익금액 명세표 한번 살펴볼게요. 전 시간에 했던 거는 어떤 차이일까요? 회사가 만든 매출액과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에 차이가 없다라면 괜찮은데 차이가 난다라면요. 누가 입장으로? 우리 법인세법상의 사업 수익금액으로 있죠. 조정으로 만드는 있죠. 그죠? 과정이 바로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표는 뭐냐면 이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에서 조정한 금액과 누가하고 차이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있죠.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표가 바로 우리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조금 더 많잖아요, 그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여기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조정문을 딱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다는 그죠? 나의 여기 있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69회니까요. 69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만 정확히 알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려우니까 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69회를 좀 바꿔서 백데이터를 좀 이용해야 되니까 691로 좀 바꿀게요. 해서 바꾸세요. 그래서 691 해서 서부전자 좀 바꾸겠습니다. 바꿨어요. 서부전자 바꿨습니다. 바꿨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표 요거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화면은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이 화면은 뭐냐면 그죠?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에서 적용된 금액을 저장했죠. 그게 끌어온 금액이에요. 서로 두 개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하는 개념이라고요. 끌어왔다, 그죠? 이렇게, 끌었구나. 그럼 여기는 도대체 뭐냐 하면, 우리 회사의 그죠? 수익금액 있잖아요. 총 수익금액을 업태와 종목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업태와 종목별로 나눠주는 편인데, 지금 여기 제시하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업태 종목이 하나, 둘, 세 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니까 다음 결산서 자료를 기준으로 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표를 작성하고 발생한 가능에 대해서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래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정 후 수익금액은요, 세무 조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협력하는 서식인데 뭔 세무 조정하라? 그러니까 살펴봐야 된다고. 뭐 때문에 세무 조정하라는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이거 볼게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배웠던. 그리고 보니까 제품 매출은 단기에 제품 매출은 단기에 외상 매출, 판가 160, 원가 140에 대한 거래가 누락되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반영했지만 결산서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160을 부가가치세는 신고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점이 신고했냐 안 했냐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요거를 지금 누락한 거를 기작성된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에 참고해서 누락된 매출 관련 세무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세무조정을 하란 말은 요것만 작성하라고 했으면은 세무조정이 나타나지 않을 건데 수익금액 명세표를 가서 관련된 걸 하고 오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하라는 말로 이해되죠.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에 가서 여기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은 623이 아니고 요 160이 같이 포함된 금액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 가서 일단 먼저 거기를 조정하고 올게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나가요. 일단 이건 안 되고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를 가보세요. 그럼 요렇게 해서 이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데이터가 보니까 얘가 미리 다 만들어 놨다 그죠? 이 데이터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죠? 제가 다 일일이 수동으로 열었어요. 뻐그려져 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이게 데이터가 업버전 하면서 안 따라오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되게 혼났는데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놨다 이거죠. 그럼 얘가 딱 갔을 때 여기는 전혀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160하고 원가를
요렇게만 다 해놓은 상태고 아무것도 세무조정 안 했으니까 해보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라는 대로 여기 가서 어차피 뭐 여기는 벌써 얘가 다 해놨으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세무조정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160하고 140이잖아요. 제품 매출 보겠습니다. 404번 이렇게 하고요. 140 이렇게 되잖아요. 두 개 했죠, 그죠? 아까 전에 했던 것도 지금 벌써 5번째 해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조정등록 가보겠습니다. 조정등록에서 세무조정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무조정은 무조건 하면 2점이라고요, 지금. 그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세무조정은 무조건 1점, 1점 올라가요.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했던 것처럼 매출 누락 치면요. 자동 외상 매출 누락이 있으니까 엔터를 하고, 160 이렇게 하고. 그죠? 유보 발생, 제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매출원가. 여기 치면 알아서 나올 거 아니에요, 가서. 여기에 상용고처럼 자동으로 있죠. 여기에 매칭되는 걸 하고 있으니까 140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됐죠. 그리고 여기 가보세요. 그러면 623이 아니고 뭐야? 624가 정확한 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했으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뭐냐면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한 거잖아. 조정 후 수익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정 후 수익 금액이 얼마냐면 여기가 1093이잖아요. 1093. 그래서 요 조정 후 수익 금액이 요거잖아요. 그죠? 요 금액이잖아요. 요 금액을 어떻게 반영된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저장하고 나가봐요. 저장 안 하면 빠져버려요. 저장합니다. 됐죠?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클릭해봐요. 불러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점이 뭐냐면 바로 1093000 여기 조정 후 금액이 요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죠? 제일 처음 해야 될 거. 얘가 끌어와서 넘어온 반영한 금액이 제대로 왔는지 해봐야 돼요. 요거랑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가서 여기 있는 금액도 1093000이 끌어왔는지 확인해 봅니다. 확인했죠? 맞잖아요. 1093000 여기에 조정 후 수익 금액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먼저 확인이 1단계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간출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업태 종목별로 1093을 업태 종목별로 간출해 달라 이 말이에요. 막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시하는 자료를 보니까 좀 솔직히. 좀 귀찮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할 수밖에 없지. 좀 해보면 덜 귀찮은데요.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면 요거부터 먼저 간출이세요. 요 금액하고 요거 같잖아요. 그죠? 요 두 개 업태 종목이 같잖아요. 요 4, 5, 요거는 요거잖아요. 그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업태 종목별은 요거는 자동차 부품이 같은데 부산물 매각 대금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한 칸이 더 생긴 것 뿐이잖아요. 업태 종목별을 맞추기 위해서는 요 금액을 합해줘야 될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초벌로 제시하고 있는 거는 가장 큰 거. 451104만 뭐야, 여기. 아니구나. 여기 4511 요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 3, 4는 여기에 포함된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일단 할게요. 요거를 칠 때 업태 종목을 치는 게 아니고 제시하는 번호를 치면 얘가 나와요. 요 번호를 치보자. 번호를 치면 얘가 나온다고요. 한번 해볼게요. 칠게요. 그럼 요거 가서 여기 번호를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 451104 이렇게 치니까요. 요 금액이 옆에 건설업 기타 비교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했죠? 그 다음에 840에 그죠? 업종 코드는요. 343000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엔터를 치면요.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어차피 동일한 업종이니까 요 금액을 이렇게 그죠?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금액이 지금 1093이잖아요. 여기가. 요 금액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요 업종이 요거랑 같으니까 여기에 840 업히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업히면 여기가 얼마나 되냐 그죠? 840을 올리면 631400 맞나요? 65140 얼마가 되죠? 624
아니요. 624 6빵빵이 되나요? 요 금액이 624 6빵빵이 되잖아요. 아닌가? 6억 3,140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633000,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 요걸 고쳐요. 633000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럼 이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를 해야 되지. 요 840을 옮겼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금액이 맞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업 시킨 만큼 요거를, 그죠?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귀찮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딱 클릭해서 뭔가. 저는 삭제가 여기서 5번. 라인 삭제 5번이 됩니다. 얘 이렇게 하면요. 요 금액이 199, 왜 틀렸지? 6억 3천 뭐예요? 140이 나오면 6억 3,140. 6억 3천 140만 원? 이거라고요? 네,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631, 그죠? 4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금액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간추려가지고 여기 있는 금액을 올려가지고 일단 없애고 여기 올린다. 1단계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단계 한번 볼게요. 이 매출을 보니까 국내 매출하고 수출하고 국외 매출을 구분하게 돼 있어요. 좀 귀찮지만 어쩔 수 없다,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매출이 과연 국내에서 일어난 건지 국외인지를 구분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가보니까 요 금액은 뭐예요? 직수출이 얼마 있어요? 1300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요 매출 안에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딱 봤을 때 올린 것 중에서 1300이 뭐야? 네, 직수출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데요. 좀 이상한데? 불러온 자료가 잘못됐나? 응?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 있나요? 네. 불러오기를 해서 다시 해볼게요, 한번. 자, 여기서 처음에 있죠. 여기서 불러오기를 해보세요. 불러오기를 해서 저장된 걸 끌어봅니다. 이 상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 금액이 1093 있죠. 요 금액이 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마 지금 데이터를 지금 업데이트해서 이게 자대로 안 끌어와서 그런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 하겠습니까? 요 금액하고 요 금액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이걸 업시킨 일단 얘부터 먼저 할게요. 4억 6천부터 먼저 여기에다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4억 6천을 여기에 45 1104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력됐죠, 그죠? 그리고 요 위에 금액을 뭡니까? 624 6빵빵에서 84 하면 633 예? 633에 633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뭐예요? 아까 전에 삭제해 볼게요. 라인 삭제.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계속 1093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840 얹으면 633이 이렇게 된다고. 됐죠? 이렇게 맞추고 2단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요걸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매출 중에서 직수출이 뭐예요? 1300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국내 매출이 아니고 뭐야? 요 1300이 국외 여기 매출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300을 여기 클릭해서 치면 안 쳐져요. 아무리 쳐봐야 안 쳐진다고요. 웃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지금 1300을 빼면 얼마가 돼요? 1300 빼면 6억 2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신사답네. 숫자가 안 집어내니까. 그러니까 6억 2천을 1300을 덜 입력하는 거예요. 국내 매출에. 덜 입력해서 요거를 튕겨내는 형태로 저쪽에 1300을 입력하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입력해 볼게요. 여기 6억 2천. 그럼 수입 상품에 1300이 갔죠? 그죠? 그럼 여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요. 0이 되거든요? 스페이스 눌러보세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요. 요렇게 탁 튕겨서 결국은 1300이 넘어가는 형태로 됩니다. 그게 좀 이상하게, 뭐 제가 내한테 따지지 말고 내가 뭐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약간 입력할 때 약간, 뭐랄까, 좀 약간 처음에 입력할 때 이상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방법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요렇게 있잖아요. 업 시키고 요렇게 분리하는 것들이, 그죠? 좀 귀찮을 수 있는데 몇 번 하면 그래 할만해요.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요. 탁탁탁 쳐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만큼 복잡한 건 안 논다고. 요것만 하나 할 줄 알면 그 이후의 문제는 이거보다 어려운 거 없다고요. 자, 1단계가 뭐죠? 요거를 간추리는 거. 얘는 중요한 건 아닌데 되게 그저 조금 귀찮아요. 계산기를 막 두드려가 해야 되니까 좀 귀찮은데 하시면 할만합니다. 그냥 업 시키고 튕겨내고 이렇게 하면 돼요. 1단계는.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거예요. 얘라고 얘. 얘인데 이 하이라이트가 보면 얘가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서 보면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1103 이거잖아요. 그죠? 1103 요거고 지금 현재 총수익금이거든요. 1093 요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차이가 얼마나 나요, 지금? 1000만 원 나잖아요. 아까 전에 과세표준하고 수익금액하고 차이를 조정하는 명세표가 뭐예요? 우리가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왜 나는지를 이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제시하는 자료를 딱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있죠. 여기 110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과세표준이 여기 110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점은 매출액에는 포함하는데, 그죠? 이런 게 있잖아요. 매출은 아닌데 과표에 포함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만, 그죠? 매출액은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찾으면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있죠. 고정자산 매각하면 아까 전에 있죠. 과표에 포함하는 거고, 간주공급 있잖아요. 사업성 정의랄지 이런 것도 당연히 뭐예요? 그죠? 세금, 과표에는 VAT 신고는 하지만은 뭐예요? 매출액이 아닌 거. 또 선세금 계산서 있잖아요. 미리 세금 계산서 돈 받고 끊어주는 거 있잖아요. 선수금인데 끊어주는 것도 과표에는 포함하는데 매출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구분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요 기계 매각 1000만 원은 부가가치세 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어렵지 않게 보세요. 과세표준 내역이잖아요. 과세표준 내역이니까 당연히 신고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과세표준 내역이란 말은 요거는 VAT 신고서에 지금 신고한 거란 말이잖아요. 자, 요거 이제 몇 번 해볼 건데 여기 보면 차이를 규명할 때 말이죠. 부호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해당 차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했다라면 뭐야? 신고한 차이라면 플러스 여기 있잖아요. 해당 차이가 신고를 안 했다면요. 마이너스를 입력한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차이 나는 거는 여기에 있죠. 요 중에 과표 중에 매출이 아닌 거는요. 요것밖에 없잖아요. 요거는 VAT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신고했죠. 그러면 딱 끝났어요. 그럼 여기 보면 고정자산 매각에 가보세요. 매각 가서 1000만 원을 딱 쳐보세요. 플러스로. 치면은 뭐예요? 그죠? 딱 치는 순간 여기에 차이 금액이 없어졌죠. 빨갛게 뜬 부분이. 여기에 분홍색으로 뜬 금액이 딱 없어지는 순간 내가 매칭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가 뭐예요? 여기에 이제 마감이 여기까지 돼야지만이 이제 그죠? 송금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여기까지 끝나야 돼요. 실무에서는 이걸 딱 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요. 감가상각비가 열리면. 자, 지금 현재 맛배기를 한번 해봤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처음에 불러주고 귀찮더라도 뭐예요? 업태 종목별로 뭐예요? 간추리고 혹시 국외 매출이 있으면요. 국내 매출은 덜 집어가지고 입력해서 튕거라는 형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이 있잖아요. 차이를 검토할 때 과세표준 중에서 뭐예요? 차이 나는 거 중에 과표 중에서 신고 안 한 거 마이너스 신고한 거는요. 플러스로 해서 있죠. 차이를 구명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직 하나 해서 잘 모르겠죠? 근데 두 개, 세 개 하면 조금 나아져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좀 두 번째 좀 쉬운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게 82회 차인데요. 얘가 보세요. 82회 합격률이 5%인데,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닌데, 이것도 좀 쉬운 건 아니구나.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어렵네. 좀 쉬운 것도 뒤에 있는데 편제를.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지금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매출액은 뭐 이렇대요.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있고, 뭐 제품 매출과 공사 수익과 영세율 같은 거 없다 이 말이죠. 영세율도 없고 부산물 배출도 없죠. 그러면 그 피곤한 거 안 해도 돼요. 뭐 엎어 가지고 때리고 뭐요. 그 영세율 매출을 적게 해가지고 국내 매출에 적게 해서 튕겨내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뭘 내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죠. 신고한 거 있죠. 수용 신고한 있죠. 이 과세표준 신고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가치세 신고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했고, 수용 신고 내역도 정확히 반영되었다. 이거 전부 다 반영되었고, 선수금 중에, 그죠? 선수금 중 1,000만 원은 선수금을 수령과 동시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다. 여러분들 돈 받고 끊어줄 수 있잖아요. 끊어주면 그게 과세표준에 포함되죠. 그럼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있으니까 단기말 현재 공급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VAT 신고한 것 중에서 1,000만 원만큼은 매출이 아닌데 지금 부가세 신고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 할 때 이걸 하라는 건 아닌데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세무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입금 산입에서 공사수익금 5천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죠? 딱 제시했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반영해가지고 수입금액, 조정후 수익금액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부가치세 신고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고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왜냐하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과소계상한 뭐야? 매출액을 입금산입 유보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수용신고라 했지 세금계산, 부가세 신고를 안 한 거죠. 당연히.